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30대 중반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활기차고 귀여운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이들과 놀게 됩니다. 집에 돌아갈 시간이 돼서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면 부모님의 품에 안겨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귀엽게 제잘거리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과 매일을 함께 지내다 보니 저의 어렸을 적 생각이 줄곧 나곤 합니다. 저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제 삶에서의 첫 번째 기억은 아빠에게 왜 나만 엄마가 없냐고 투정을 부렸다가 아빠를 슬프게 한 일입니다. 친구들은 전부 소풍날 엄마가 사준 예쁜 도시락 가지고 오는데 나만 편의점 김밥이잖아. 아빠 미워. 엄마 데려와. 미수가, 아빠가 미안해. 다음엔 아빠가 맛있고 예쁜 도시락 싸줄게. 응? 뚝 그쳐. 계속 울면 못생겨진다 우리 미숙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철딱선이 없는 짓이었죠. 저만큼이나 아빠도 엄마가 보고 싶으셨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날 밤 잠결에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 아빠가 우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다음부터 아빠에게 엄마를 데려오라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건 참지 못해 늘 엄마의 존재에 대해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신 거야? 이렇게 물어봐도 아빠, 내가 더 크면 엄마를 만날 수 있어? 아무리 엄마에 관해서 물어봐도 아빠는 엄마에 관한 얘기를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호기심이 왕성했던 저는 아빠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할머니랑 할아버지께 여쭤보자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붙잡고 엄마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엄마 본 적 있어요? 응? 할머니도 우리 엄마 몰라요? 미숙이가 이만큼 크면 알게 될 거야. 왜 아무도 우리 엄마를 모르지? 엄마가 보고 싶어? 미숙이 엄마 얼굴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스키나 엄마처럼 카페를 하는 사람인지, 철이야 엄마처럼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면 아빠는 안 된다고 했던 것도 결국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같은 방법을 썼지만 엄마에 관한 얘기는 저의 초롱초롱 눈빛 작전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엄마에 관해 물어보면 곤란해하시고 다른 얘기로 주제를 돌려 제가 엄마 얘기를 꺼내지 않도록 하셨어요. 미숙이 다음 주에 소풍 가지? 네, 이 할미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 싸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소풍 가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와. 그리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할아버지가 데리러 가마. 알았지? 완전 신나요. 꼭 데리러 와야 해요. 알았죠, 할아버지? 언제 할아버지가 약속 안 지키는 거 봤어? 꼭 데리러 갈게. 할머니, 할아버지 최고! 저는 아빠는 물론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고모의 사랑 속에서 자랐고 커갈수록 엄마에 대해 생각하는 날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입학식, 졸업식 등 저에게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했고 저는 엄마의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이 대학생이 됐습니다. 제가 유아교육과에 합격했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정말 기뻐했고 저는 그때 아마도 엄마도 있었으면 다른 가족들처럼 엄마도 뿌듯해하고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의 빈자리를 느낄 수 없도록 나머지 가족들이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 생각이 아예 나지 않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엄마, 저를 지켜보고 계시다면 함께 기뻐해 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대학 연합동아리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복학생이었던 남편은 과묵했지만 선배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카리스마 있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에 반해 제가 먼저 연애하자고 남편을 쫓아다녔죠. 이렇게 멋있는 사람 누가 먼저 채가서 놓치기 전에 제가 먼저 찜해야겠다는 생각이 아주 컸습니다. 오빠, 동아리 회의 끝나고 저랑 밥 먹어요. 그럴까? 그럼 애들이랑 다 같이 갈까? 아니요, 저랑 단둘이 먹어야 해요. 꼭 그래야 한다고요. 그래, 알았어. 알았어. 미숙이랑만 먹으러 가자. 저의 이런 귀여운 집착과 애정 공세로 결국 우리는 연애하게 됐고, 연애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이 훨씬 좋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참지 않고 결혼까지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빠, 우리 데이트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거 너무 아쉽지 않아? 내일 또 볼 건데 뭐. 오빠 정말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서는 눈치 더럽게 없다. 어? 참, 야, 내가 무슨 눈치가 없냐? 됐어. 집에 조심히 가든지 말든지. 어린 마음에 자존심도 조금 상했던 것 같아요. 연애는 제가 먼저 시작하자고 했으니 결혼 얘기는 남편이 먼저 하길 바랐거든요. 속도 상하고 민망하고 내 마음도 몰라주는 남편 때문에 삐진 저는 사실은 죄 없는 남편에게 투덜거렸고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남편은 며칠 뒤 우리 집으로 찾아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도 미숙이 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 쓸쓸해서 나랑 같이 살 준비 됐습니까? 네, 진작에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남편한테 속절없이 빠졌던 이유는 바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준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저를 선입견 가지고 봤던 사람들이 꽤 있었고 그런 눈빛에 저는 알게 모르게 상처받았었거든요. 제가 엄마 없이 사는 거에 대해 무뎌졌다고 해도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사랑해줬고 제가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과 관련해 어떤 것도 물어보지 않았었습니다. 오빠는 내가 왜 아빠랑만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또 궁금한 건 없어? 뭐, 아빠랑만 사는 거 어떠냐? 아빠가 잘해주셨냐? 엄마는 어떻게 되신 거냐? 왜 아빠가 재혼은 안 하시냐? 그런 거? 응. 그런 게 왜 궁금해하는데? 그리고 그런 질문들을 해서 미숙이를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미숙이 그 자체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소중한데 미숙이 배경을 보고 연애하고 결혼을 결심한 게 아니야. 이러니 제가 반해서 쫓아다녔죠. 그리고 남편의 이런 품성은 남편의 부모님을 통해 나왔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네가 미숙이구나. 우리 아들 통해서 얘기 많이 들었어. 듣던 대로 아주 예쁘고 착하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을 좋아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오빠 같은 사람 누구라도 다 좋아하고 탐냈을 거예요.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결의에 차 얘기했고 그런 저의 모습을 시부모님들은 귀엽게 봐주셨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하는 거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숙이 보니까 막내딸 생긴 것 같아서 좋아. 엄마랑 잘 지내보자. 네, 어머니.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첫사랑과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혼주석은 아빠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들 시선 의식해서 엄마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든든한 남편과 시부모님 덕분에 별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엄마의 빈자리가 있는 게 이상하고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결혼식을 끝내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저와 남편은 바로 아빠가 계시는 본가로 향했어요. 아빠, 저희 왔어요. 그래, 다녀오느라 고생했다. 절부터 받으세요, 장인어른. 저희는 아버지께 신혼여행에서 사온 선물부터 챙겨드리고 신혼여행 가서 어땠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시길래 결혼 전 제가 썼던 방에서 남편과 잠을 청했죠. 그날 새벽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깬 저는 부엌으로 가다가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이 덜 깬 저는 순간 제가 귀신을 본 건가 싶어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울음소리는 아버지가 계시는 안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여보, 우리 미숙이가 커서 벌써 결혼을 했어. 사위도 아주 든든해. 당신도 옆에서 축하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웨딩드레스 입은 미숙이 정말 예뻤거든. 미숙이는 당신 없이도 아주 씩씩하게 잘 살고 있어. 당신도 그러고 있지? 내가 앞으로도 미숙이가 당신 빈자리 느낄 수 없도록 더 많이 신경 쓸게. 앨범을 만지며 서글프게 혼잣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평소 어머니에 대해 물어봐도 잘 대답도 안 해주시고 꼭 말해선 안 될 비밀이 있는 것처럼 해서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아닐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렇게 앨범, 아마도 어머니의 사진이겠죠? 사진을 보며 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쓸쓸한 아버지의 어깨를 보고 당장 달려가 아버지를 안아드리고 싶었지만 아버지도 자식에게 보여주기 싫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 역시 그날 새벽의 일은 모른 척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운동을 위해 아버지께서 집을 비우시고 전 새벽에 아버지가 보셨던 앨범을 꺼내 거실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안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과 아마도 어머니겠죠?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봐? 아버지랑 어머니 젊었을 때 사진. 당신 장모님을 쏙 빼닮았네. 그치? 나 그런데 어머니 얼굴 처음 본다? 정말? 장인어른이 한 번도 안 보여주셨어? 응. 내가 어렸을 때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 안 해주셨어. 그저 아빠가 더 잘하겠단 말씀만 하셨거든. 그런데 오늘 새벽에 잠깐 부엌에 가려고 나왔더니 아버지가 어머니 사진을 보고 울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혹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충격받을까봐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려고 하신 걸까? 생각도 들더라고. 나도 이제 다 커서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그래서 섭섭해? 아니, 섭섭하진 않아. 그냥 앞으로 내가 아버지께 더 잘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어. 우리에겐 말 못할 어른들의 사정이 있으시겠지. 그냥 기다리자. 장인어른께서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실 거야. 때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아. 응, 알았어. 저는 새벽 아버지가 애달프게 만졌던 그 사진들을 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 유전자만 받아서 내가 태어난 게 아니구나. 난 이렇게 미인인 엄마를 닮았구나. 내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가 이렇게 좋으셨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안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에 대해 말씀해주지 않으신다 해도 그건 역시 아버지의 뜻이니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오시기 전 비록 젊었을 때 사진이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잊지 않기 위해 어머니의 활짝 웃는 모습을 제 눈에 가득 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오실 시간 다 됐는데 얼른 아침 차리자. 아침 먹고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넘어가야지. 그래, 그러자. 아버지와 아침 식사를 하고 시부모님 댁으로 넘어간 저는 그곳에서도 하룻밤 잠을 청했습니다. 미수가,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어쩜 대답도 이렇게 예쁘게 하니?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어라. 네, 어머니. 신혼여행만 다녀왔을 뿐인데 벌써 이렇게 사랑받는 며느리가 된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를 믿고 응원해줄 어른들이 더 생겼다는 생각에 그날 밤은 잠을 설치지도 않고 아주 기분 좋게 잤습니다. 저와 남편의 신혼집과 시댁이 멀지 않아 시부모님을 자주 찾아뵀어요. 또 시어머니랑은 데이트도 많이 했답니다. 나 내일 어머님이랑 저녁 먹고 들어올게. 나 섭섭해. 요즘 나보다 우리 어머니랑 더 많이 데이트하는 것 같아. 나도 내일은 장인어른이랑 식사해야겠다. 이런 거 가지고 삐지지 마. 내가 어머님이랑 영화 보고 쇼핑하는 게 그렇게 부러워? 그럼 당신도 내일 같이 갈래? 됐거든. 장인어른이랑 저녁 먹고 올게. 찾아뵌 지도 꽤 됐잖아. 나 대신 효도해줘서 고마워요. 나도. 다음날 일찍 퇴근을 하고 어머님과의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나도 금방 왔어. 그런데 일 끝나고 와서 피곤할 텐데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 저 어머님이랑 데이트하는 거 너무 좋아요. 나도 너랑 밖에 나오는 거 너무 좋다. 정말 딸이랑 데이트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어머니. 얼른 가요. 영화 시간 다 된 것 같아요. 그래, 그러자. 미숙이 너 팝콘 안 먹어도 되니? 팝콘 말고 영화 끝나고 팝콘보다 더 맛있는 거 먹어요, 어머니.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 미숙이 먹고 싶은 거 먹자. 영화가 조금 무섭긴 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친구들이 주말에 어머니랑 데이트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마다 어떤 기분일까 생각했는데 아마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너무 행복하고 뭐든 다 하고 싶고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영화를 보시면서 소녀처럼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더 자주 모시고 다녀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영화 너무 재밌다. 내가 우리 며느리 때문에 호강하네. 다음에 재밌는 영화 개봉하면 또 보러 와요, 어머니. 그래, 그러자. 얼른 밥 먹으러 가자. 미숙이 배 많이 고프지? 어머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난 따뜻한 국물이 땡기는데? 그럼 샤브샤브 먹으러 가요. 이 건물에 맛집 있어요, 어머니. 그래, 얼른 가자. 나도 배고프다. 신선한 채소와 담백한 소고기를 듬뿍 먹고 마지막에는 국물에 죽까지 만들어 먹고 나니 여기가 천국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 너무 맛있게 드셔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매일 우리 남편이랑 시아버님 밥상 차리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제가 맛있는 음식은 못 해드려도 맛집은 많이 알고 있거든요. 맛있고 건강한 음식 많이 사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시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우리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좋은지 아직 집에 오지 않았더라고요. 집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하나 남기고 씻고 꿈도 꾸지 않고 꿀잠을 잤습니다. 다음엔 어머님이랑 뭘 먹을까 생각하면서요. 남편과 시아버님은 1박 2일 골프 여행을 떠나고 저는 짐을 싸들고 시부모님 댁에 와서 혼자 계시는 시어머님이랑 같이 자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날은 외식하지 않고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수가, 엄마 고등학생 때 사진 볼래? 우와, 좋아요. 잠깐 있어봐. 내가 앨범 가지고 올게. 시어머니께서 가져온 빛바랜 낡은 앨범엔 어머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길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건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고 서 있는 어머님의 모습이었어요. 우와, 어머니, 이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동네에서 집 없이 돌아다녔던 애야.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불쌍해서 내가 밥도 챙겨주고 그랬어. 내가 정말 좋아했거든. 그래서 요즘도 꿈에 가끔 나와. 어머님의 어린 시절 추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어머님이 옛날에 사셨던 집과 마당, 그리고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동네 어귀. 명절에 색동한복을 입고 어색하게 서 계시는 귀여운 아가 시절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제 어렸을 적 생각도 나고 어머님의 소중한 추억을 이제 함께 공유한다는 유대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앨범을 보니 어머님의 학창시절 사진이 잔뜩 모여있더라고요. 경주로 수학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 그리고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사진. 어머님의 학창시절은 이런 분위기였겠구나. 그 시대를 간접적으로 체험한다고 생각하며 어머님의 사진들을 보던 중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진을 봐도 어머님 옆을 지키고 서 계시는 사람. 사람이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환한 미소가 아름다우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미소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분명 어디서 본 분 같은데 기억은 잘 나지 않고. 그래서 어머님께 바로 여쭤봤죠. 어머님, 이분은 누구세요? 아, 그 친구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유, 미안하다. 그 친구만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와. 제가 잘 모르고 여쭤봐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그 친구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한 명이야. 그리고 이어서 시어머님이 해주신 얘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해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집안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땐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고사리 같은 나무를 장에 나가서 판 돈으로 시어머니와 어머님의 할머니, 어머님의 아버지 이렇게 세 식구가 먹고 살았다고 해요. 그럼 어머님의 아버님은요? 우리 아버지는 노름하러 다니느라 바쁘셨어. 집에도 자주 들어오지 않으셨던 어머님의 아버지는 할머니께서 장에만 갔다 오시면 어떻게 알고 집으로 들어와 할머니께서 벌어오신 돈을 가지고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또 노름하고. 집에 올 땐 항상 술에 취한 상태셨지.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온 어머님의 아버지는
당시 어렸던 시어머니께 손찌검까지 하셨던 거죠. 어머님의 아버지는 당시 어린 어머님께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내 사정을 알고 본인 집에서 날 재워주고 그랬어. 사진마다 어머님과 함께 있는 그 친구분은 어머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삶이 힘들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어. 모든 게 싫고 아빠는 너무 무섭고 할머니는 나 때문에 고생만 하시는 것 같고 나 하나만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 어머님, 세상을 등지고 나 홀로 머나먼 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나를 말려준 사람도 이 친구야. 그렇게 모든 걸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옆에서 꼭 지켜줄 테니까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자고. 나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준 아주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이야.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는 시어머님께 이렇게 큰 마음의 상처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를 대해주시는 모습은 누가 봐도 사랑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저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를 다시 살게 해준 것도 모자라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친구 어머님이 내 도시락까지 항상 싸주셨어. 그래서 점심시간은 물론 소풍을 갈 때도 친구 덕분에 항상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어. 집에서 신세지고 있는 것도 너무 미안한데 친구 어머님까지 나를 챙겨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야. 나도 염치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점심도 할머니가 싸주시는 거 먹으면 된다고 했는데도 친구랑 친구 어머님은 한사코 거절했어. 친구 얘기를 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어머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감히 짐작할 수 없는 시어머니의 고통과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희석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님의 얘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친구는 오히려 나를 나무랐지. 너는 나를 그 정도로밖에 안 되는 친구로 보는 거야? 나는 지금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 다음으로 네가 제일 소중해. 나는 소중한 건 무조건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집에 돌아갈 생각하지 마. 위험해서 절대 안 돼. 그러면서 빽 소리를 지르는 거 있지? 처음이었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준다는 게 솔직히 처음엔 어색했거든. 그런데 그 사랑 덕분에 나도 많이 안정을 찾았고 다시 활발한 성격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 내 생명의 은인이자 인생에서 죽는 그날까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처음엔 시어머니도 옛날 얘기를 하시는 걸 힘들어하셨어요. 아무래도 상처받았던 시절의 모습들을 떠올려야 하니까요. 그래도 최대한 담담하게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님의 친구분 덕분에 그래도 많이 괜찮아지셨구나. 시어머니의 학창시절이 불우한 기억으로만 덮여있는 건 아니구나.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어머님의 이런 상처를 제가 다 낫게 해드릴 순 없겠지만 잘 아문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제가 더 어머님께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아유, 나도 주책이다. 너에게 별 얘기를 다 한다.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다 옛날 일이니까. 그런데 전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머님을 정성스럽게 보살펴주신 친구분인데 고등학교 시절 외엔 함께 찍으신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지금 이 친구분은 잘 지내고 계세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 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말도 없이 사라졌어. 집에 찾아갔더니 이사 가는 바람에 소식이 완전히 끊겼어. 그래서 살아있는지 어떤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구나. 그 시절엔 휴대전화도 없었으니까요. 전화도 귀한 시절이었으니까. 그냥 말도 없이 이사를 가버렸으니 소식을 전혀 알 길이 없지.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어디로 가는지 다들 모른다고만 하더라고. 조금 섭섭하셨겠어요, 어머님. 섭섭하고 서운했지. 내가 가족 다음으로 소중하다고 말해놓고 나에게 언질도 주지 않고 사라졌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가 되더라고. 나처럼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언젠가 만나면 이 얘기를 다 들을 수 있겠지. 그러면서 기다리다 보니 벌써 이 나이가 됐어. 꼭 다시 만나게 되실 거예요. 난 여전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 만나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그냥 꼭 안아주고 싶어. 그때 하지 못했던 고마운 마음을 듬뿍 담아서. 어디서 뭐라고 지냈건 다 소용없고 그저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어. 네 덕분에 열심히 살아서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이렇게 멋지고 예쁜 며느리도 얻었다고 자랑해야지. 그날 밤은 그렇게 저는 알 수 없는 그 시절 어머님의 어렸을 적 재밌었던 얘기, 또 고생하셨던 얘기, 남편의 어렸을 적 얘기를 들으며 시어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뭐야, 엄마랑 둘이 뭐 비밀이라도 만들었어? 하룻밤 사이에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당신 정말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생긴 것 같네. 미숙이는 우리 집 막내딸이야. 그치, 미숙아? 그럼요. 다음날 여행 다녀온 아버님과 남편과 함께 점심을 먹고 남편과 함께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마음씨가 좋으신 어머님 밑에서 큰 남편이라 이렇게 남편 역시 좋은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알아서 잘하겠지만 지금보다 더 시어머니께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 정말로 어머님께 잘해. 알았어? 알았어. 대체 어제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일은 무슨? 아무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효도해야 해. 알았지? 알았어. 너 남편 안 본 사이에 보고 싶지도 않았어? 어? 왜 우리 엄마 얘기만 해? 나 어머님이랑 있는 동안 당신 생각 전혀 안 났는데. 와, 진짜 나빴다. 난 당신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랑 있으면서 내 생각만 했어? 다음에 아버님께 다 얘기해야겠다. 됐어. 말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바보야. 당연히 보고 싶었지. 이리 와봐. 우리 남편 한번 안아보자. 서로의 부모님에 대해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며 주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 30번째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시부모님께서 집에서 제 생일 파티를 해주신다고 해서 시부모님 댁에 찾아갔죠. 세상에, 전 출장 뷔페를 부르신 줄 알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물론
산의 진미가 상에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맙소사, 어머니. 일도 생각하지 말고 얼른 앉아라. 오늘은 미숙이가 주인공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 아빠랑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며느리는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해라. 당신 정말 신났네. 우와,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어머니.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진 생일상을 보고 있으니 집에 계시는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제 마음을 알아챘는지 남편이 슬쩍 와서 얘기를 꺼냅니다. 다음 주에 장인어른 찾아뵙자. 응, 그러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미숙이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 모두 평생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고 촛불을 껐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풍성한 생일상을 받아보니 어렸을 적 생각이 나더라고요.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서 친구 집에 가면 친구 어머님이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음식들이 저를 반기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참 부러워.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엄마 생각이 나 펑펑 울었던 기억도 나고. 그런 저를 어떻게 알고 제 생일에 맞춰 고모가 집으로 찾아와 다른 친구들의 생일처럼 음식을 차려주시고 친구들을 마음껏 초대해서 놀라고 했던 일들도 생각이 나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오, 이거 뭐야? 웃다가 갑자기 울면 신체에 변화가 생긴다고. 안 울거든? 소원 빌었니, 미수가? 네, 소원 빌었어요. 제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미숙이 착하게 잘 살았으니까 꼭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자, 음식 식기 전에 얼른 먹자.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미역국부터 한술 뜨니 미역은 부드럽고 고기는 고소하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해주시는 음식은 원래도 맛있었지만 오늘은 정성이 다른 날보다 1000배는 더 들어가서 그런지 훨씬 맛있었습니다. 엄마, 내 생일상보다 아내 생일상이 더 푸짐한 거 아니야? 나 조금 섭섭해지려고 해요, 엄마. 어이구, 그럼 아들하고 딸하고 갔니? 당연히 딸을 더 챙겨야지. 그치, 미수가? 맞아요. 이 사람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니까? 그래요. 그동안 딸 없이 다들 어떻게 사셨을까? 삐지지 말고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 먹어봐. 달달하니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 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저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많이 만드셨는데 남편은 저렇게 꼭 삐진 척을 했습니다. 은근히 귀여운 구석이 있다니까요. 제 앞에선 세상 그놈하고 오빠인 척하면서 부모님 앞에선 저렇게 영락없는 귀여운 아들로 돌아가는 걸 보니 남편도 어쩔 수 없구나 싶었습니다. 배부르게 밥을 먹고 설거지는 저와 남편이 했어요. 시부모님께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제 생일을 위해 며칠을 고생하셨을 텐데 두 분 모두 쉬려고 하고 뒷정리는 저와 남편이 싹 했습니다. 그리고 후식 과일과 함께 차 한잔을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가 저희 시부모님 댁으로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이 우리 딸 남편인가요? 네? 우리 딸이요? 저 집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예쁜 밍크코트를 곧게 차려입고 집 안으로 들어오신 분은 저희 시어머니 또래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세요?
미수가 정말 잘 컸구나. 저를 아세요? 미수가 엄마야, 엄마라고. 아유, 미수가. 네? 우리 엄마라고요? 당신이 우리 엄마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찻잔이 떨어지면서 날카롭게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당신 괜찮아? 뜨거운 커피가 어머니 다리 위로 다 떨어졌는데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의 엄마라고 하시는 분한테 빠르게 다가가 껴안고 엉엉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명희야, 너 살아있었니? 진주? 너 진주야? 아유, 진주야! 이게 무슨 일이니? 아유, 진주야! 두 분께서 서로를 껴안고 엉엉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 슬픈 분위기에 저희는 어쩌지 못하고 그냥 두 분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유, 진주가 살아있었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너 정말 보고 싶었는데 빨리 올 수가 없었어. 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앉아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당신도 조금만 진정하고. 네, 방금 전에 제 아내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분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미수가 괜찮아? 우리 엄마야. 사진 속에서 봤던 우리 엄마라고. 엄마. 아버지 몰래 본 앨범 속에서 아버지와 손을 잡고 있던 분, 그리고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보여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던 분, 모두 같은 사람, 저의 친엄마였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왔어? 나 정말 엄마 보고 싶었는데. 엄마 진짜 우리 엄마지? 맞지? 그치? 거짓말 아니지? 우리 미숙이 엄마야. 미숙이 보려고 엄마가 이렇게 왔어. 우리 미숙이 정말 예쁘게 자랐네. 응? 엄마가 이제 와서 너무 미안해. 엄마도 우리 미숙이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나 정말 엄마 보고 싶었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도 엄마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았어. 다들 나빴어. 이렇게 엄마가 있는데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다고. 전 처음 안겨보는 엄마의 품에서 아기처럼 넋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늘상 엄마 품이 그리웠고 엄마의 손을 잡아보고 싶었어요. 생사라도 알고 싶었던 엄마였는데 이렇게 제 생일날 선물처럼 엄마가 찾아오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삶의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처음 제 엄마라고 했을 때 어리둥절하고 믿지 못했던 남편과 시아버지도 저와 엄마의 얼굴을 보더니 바로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길에서 지나가다 만나도 엄마와 딸일 것 같은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갑자기 즐거운 제 생일 파티에서 눈물바다로 변해버린 분위기에 남편과 시아버지는 어쩔 줄 모르고 서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상황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자리를 정리하고 다 같이 모여 앉았습니다. 미숙이 아빠하고는 고등학생 때 처음 만났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제가 늘 따라다녔죠. 엄마 얘기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대학 시절 남편을 따라다닌 게 생각났거든요.
이런 것도 엄마를 닮았구나 싶어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 정말 장모님 딸이 확실합니다. 이 사람도 저를 쫓아다녔거든요. 뭐래 진짜.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으니 이렇게 멋진 시부모님도 만났지. 그치 미수가? 응? 저는 엄마를 만난 이후로 분리불안이 있는 것처럼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엄마를 사이에 두고 그렇게 누가 붙여놓은 것처럼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들려주시는 얘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숙이가 생겼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서웠고 그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도 친구도 아닌 애아빠였죠. 당시 군대도 다녀오기 전이었던 애아빠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어린애가 능력도 없는데 무슨 애를 키울 수 있겠냐고 애를 낳으면 아이를 당신네 집, 그러니까 시댁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전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했죠. 어려도 이 아이는 내가 키울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키울 거라고 했지만 그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외할머니, 그러니까 엄마의 엄마께 말씀드렸을 때도 역시 저의 친가에서 하라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엄마는 외할머니께 귀여운 손녀딸이 태어날 건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애를 맡기라고 할 수 있냐고 대들었었고 오히려 외할머니는 동네 망신이라고 엄마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바로 이사를 해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도 없이 사라졌던 거구나. 시어머니도 엄마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3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셨죠. 미숙이를 낳고 몸을 제대로 풀기 전에 미숙이 친가에 의해 전 미국으로 유학길에 오르게 됐어요. 제가 아직 젊은 나이였던 애아빠의 앞날을 가로막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희 엄마 역시 아직 어린 딸한테 딸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저 역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저를 유학 보내는데 찬성하셨죠.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미국에 계셔야 했어요? 오기가 생기더라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한테 꼭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어.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하고 공부하면서 지내다 보니 교수 타이틀까지 달게 됐구나. 그리고 안식년을 맞아 한국으로 들어왔어. 이쯤 되면 나 한국에 와서 우리 딸 만날 자격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빠의 미래를 위해 엄마를 멀리 보내버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야속하면서도 저를 키워주신 걸 생각하면 한편으론 감사한 마음도 들고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하고 엄마를 보내버린 아빠가 밉고 아빠가 정말 엄마를 사랑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엄마를 지켜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음에 하늘에 정말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부인,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미숙이, 우리 며느리는 저희가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진주가 우리 딸의 시어머니이자 사돈어른이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하는 사이세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얼마 전 저에게 보여주셨던 앨범을 다시 꺼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처럼 사진을 보여주며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죠. 여기 있는 사람 보여? 엄청 환하고 예쁘게 웃고 있지? 이분이 바로... 네, 저예요. 진주랑 저는 같은 동네 친구였어요. 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왔고 정말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어도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의 인성이나 성품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두 분의 착하고 여린 심성이 그때나 지금이나 고우신 얼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숙이한테 얘기했지만 영희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리고 힘든 시간을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준 정말 무엇보다 소중한 친구야. 나는 지금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이렇게 멋진 사돈어른을 만나서 아들을 낳고 며느리까지 얻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다 네 덕분이야. 정말 너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었어. 너야말로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서로 고맙다며 꼭 안아주는 모습에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찾았고 시어머니는 생명의 은인 같은 친구를 찾은 정말 잊지 못할 3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미국으로 들어갈 예정이 없다고 한 엄마는 저와 시댁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고 자주 왕래하며 지냈어요. 저는 완전히 엄마 껌딱지가 되어 퇴근하면 엄마 집으로, 주말에도 엄마 집으로, 그냥 시간만 나면 엄마를 찾아가 엄마를 귀찮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또 다른 엄마인 시어머니와 셋이 여행도 많이 가고 엄마가 한국에서 하고 싶어하는 모든 걸 함께하며 지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엄마와 시어머니가 옛날처럼 함께 있는 모습도 사진으로 많이 남겼어요. 멈춰있던 시어머니의 추억상자에 새로운 추억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엄마, 난 너무 무서워. 괜찮아, 엄마 여기 있잖아.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미숙이 잘할 수 있어. 남편이 출장 간 사이 양수가 터져 급하게 병원으로 오게 된 저는 엄마와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불안하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 꼬물이 별탈 없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어. 우리 할미들이 꼬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엄마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나와야 한다. 알았지? 미숙이는 불안해하지 말고. 여보! 여보, 나 너무 무서워.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나 왔잖아. 애 왔으니까 우리는 밖에서 기다리자. 그래 미숙아. 엄마들 어디 안 가고 밖에 있을 거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 두 명의 엄마의 지극정성을 받으며 임신기간을 보낸 저는 정말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산모였습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바쁘면 꼭 엄마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고 엄마들도 바쁘면 시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찾아가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도 이렇게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산모는 또 처음이라고 놀랐습니다. 저는 임신기간 동안 병원에 혼자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김희숙 산모님,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실게요. 결국 자연분만이 힘든 저는 수술을 통해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저와 남편을 반반 닮은 아이는 젖만 물려주면 순해서 잘 울지도 않고 가족을 알아보는지 방싯방싯 잘도 웃어 온 가족의 사랑둥이가 됐습니다. 은하야, 할미 왔다. 100일이 지난 은하는 이제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익숙한 가족들이 집에 놀러오면 까르르 소리를 내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가장 좋았던 건 당연히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이었어요. 제 생일에 시어머니께서 끓여준 미역국도 너무 좋았지만 아이를 낳고 친정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엄마의 도움으로 산후조리를 하고 있다는 저 자신이 믿기지가 않아서 제 옆에서 잠든 엄마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인연이란 뭘까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셨던 시어머니는 혹시 제 얼굴에서 예전 엄마의 얼굴을 본 건 아니었을까요? 시어머니를 살게 해준 우리 엄마, 그리고 엄마 없이 외롭게 큰 나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줬던 시어머니, 그리고 결국엔 모두 함께 만난 우리 가족.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옆에 계시는 부모님과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에 여러분도 엄청난 행복을 느끼실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